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2일 SBS 뉴스입니다. 법원이 조금 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심사 방법에 대해 결론을 내렸습니다.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영우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법원 결정이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법원은 조금 전 이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서류심사로 대체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기일을 잡아서 이 전 대통령이나 변호인을 상대로 실질심사를 진행하지 않고 검찰의 영장청구서와 변호인의 의견서 등 서류만을 검토해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원래 오늘 오전 10시 반에 잡혔던 영장실질심사는 어제 무산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고 변호인단만 심사에 출석하겠다고 의견을 내면서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인영장을 반납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전 대통령이 법정에 나와 할 수 있는 자신의 방어권 행사를 사실상 포기하면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높아졌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을 감수하더라도 재판에서 법리를 적극적으로 다툴 것으로 관측됩니다. 네, 이렇게 서류 심사로 결정이 된 만큼 오늘 안에도 구속영장이 결정될 수 있겠군요. 구속 여부가. 네, 법원이 별도의 신문 일정 없이 서류 심사로 대체한다고 판단하면서 이르면 오늘 밤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영장실질심사 때 신문 시간만 8시간 40분이 걸려서 다음 날 새벽에야 구속 여부가 결정됐는데요. 신문을 생략하고 서류 검토만 하는 만큼 박 전 대통령 때보다는 이른 시간에 결정이 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찰의 영장 청구 서류가 200여 쪽에 달하고 의견서도 1000쪽이 넘는 만큼 서류 검토만으로도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오늘 밤 늦게야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자택에 머물고 있는 이 전 대통령은 구속이 결정되면 서울 동부구치소로 송치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SBS 전영우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이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올해 3차례의 인상 전망은 유지했지만 내년 금리 인상 횟수를 한 차례 올려잡았습니다. 이로써 한미의 정책 금리는 역전됐습니다. 뉴욕에서 최대식 특파원입니다. 미 중앙은행이 이틀간의 회의 끝에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올해 첫 금리 인상이며 지난 2015년 12월 제로금리를 끝낸 이후 6번째 인상입니다. The job market remains strong, the economy continues to expand, and inflation appears to be moving toward the FOMC's 2% longer run goal. 시장의 관심은 금리 인상의 속도였습니다. 미 중앙은행은 올해 3차례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했지만 내년 전망은 기존 2차례에서 3차례로 올려잡았습니다. Gains in the fourth quarter were strong, and the fundamentals underpinning demand remain solid. Indeed, the economic outlook has strengthened in recent months. 앞으로 2년간 미국 경제가 더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올해와 내년 물가 상승률은 각각 1.9%와 2%로 예상해 기존 전망을 유지했습니다. 이로써 미국의 정책금리 상단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웃돌게 됐습니다. 한미 간 정책금리가 역전된 것은 2007년 8월 이후 10년 7개월 만입니다. 뉴욕 주식시장의 주요 지수는 내년 한 차례 금리 인상이 추가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장 초반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하락 마감했습니다. 뉴욕에서 SBS 최대식입니다.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철강 관세 폭탄 조치와 관련해 한국이 조건부 면제 협상 대상국임을 시사했습니다. 예단하기는 이르지만 주고받기 결과에 따라서 관세 면제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손성민 특파원입니다.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최고 25%의 관세 폭탄 발효를 이틀 앞두고 미 무역대표부 대표가 의회 청문회에 나섰습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일시적으로 관세 부과를 보류한 캐나다, 멕시코처럼 한국도 비슷한 상황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미 자유협정 체결국인 캐나다와 멕시코에 성공적인 재협상 완료를 조건으로 걸었던 것처럼 한국도 자유무역협정 FTA를 개정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한미는 마지막 몇 가지 문제를 어렵게 다루고 있으며 한국이 미국 의원들의 지지를 받을 개정안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FTA 개정 협상에서 미국이 원하는 자동차와 특허권 관련 규제에 대해 한국이 어떤 조건을 제시하느냐에 따라 철강 관세 부과를 보류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America will remain open to modifying
or removing the tariffs for individual nations. 이와 관련해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주 FTA 3차 개정 협상 이후 워싱턴에 남아 막판 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통상소식통은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라는 말로 일부 진전이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손성민입니다. 상무장관. 다음 달 말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정부가 오늘 북측에 고위급 회담을 제안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처음으로 남북미 3국 정상회담 구상을 밝혔습니다. 정유미 기자입니다. 통일부가 오는 29일 남북 고위급 회담을 열자고 북측에 오늘 제안할 예정입니다. 우리 측 대표단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수석으로 청와대와 국정원 각각 1명씩 모두 3명으로 꾸렸습니다. 고위급 회담에서 남북은 정상회담의 날짜를 확정하고 의제를 조율할 예정입니다. 어제 남북 정상회담 준비 모임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과 북미에 이은 남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처음 언급했습니다. 장소에 따라서는 더욱 극적인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진전 상황에 따라서는 남북미 3국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장소에 따라 극적인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말에서 판문점에서 북미, 남북미까지 연쇄 정상회담 구상을 내비친 걸로 해석됩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정착이 남북 합의로만 되는 게 아니라 미국의 보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성사만 된다면 남북미 정상회담은 기존 6자 회담과 차원이 다른 역사적 단판이 될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정치 상황이 바뀌더라도 남북 정상회담 합의가 지속될 수 있게 국회에 비준을 받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SBS 정유미입니다. 청와대가 사흘째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의 내용을 설명합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정부 형태 등 헌법기관 권한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개헌안은 대통령 4년 연임제 조항이 포함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4년 임기를 마친 뒤 1회에 한해 연이은 대선에 도전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청와대는 오늘로 개헌안 대국민 설명을 마무리하고 오는 26일 대통령의 전자결재로 개헌안을 국회에 발의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베트남과 아랍에미리트로 5박 7일 동안 해외 순방을 나갑니다. 베트남에 도착해서는 첫 일정으로 베트남의 히딩크로 불리는 박항서 축구 감독을 만날 예정이고 내일은 쩐다이꽝 베트남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에 모레 아랍에미리트로 이동해서 정상회담을 하고 바라카 원전을 방문한 뒤 오는 27일 귀국할 예정입니다. 성추행 의혹을 둘러싸고 인터넷 언론과 공방을 벌이고 있는 정봉주 전 의원이 경찰의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할 예정입니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오후 2시쯤에 정 전 의원을 불러 고소인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정봉주 전 의원이 지난 2011년 12월 기자 지망생 A씨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은 지난 7일 불거졌습니다. 정 전 의원이 서울시장 선거 출마 회견을 하기로 한 당일이었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고 지난 13일에는 A씨의 일방적인 주장을 근거로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며 언론사 4곳의 기자 6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평창올림픽이 낳은 깜짝 스타 여자 컬링 대표팀이 세계선수권에서도 선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과 연장 접전 끝에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며 사상 첫 메달 획득의 희망을 이어갔습니다. 보도에 이성훈 기자입니다. 대표팀은 미국과 7차전에서 짜릿한 역전 드라마를 연출했습니다. 6대6 동점이던 9엔드에 2점을 내줘 패색이 짙었지만 마지막 10엔드에서 스킵 김은정의 기막힌 드로우샷으로 2점을 따내 승부를 연장으로 몰고 왔습니다. 연장전에선 후공이던 미국의 스킵 싱클레어가 마지막 스톤을 하우스에 집어넣지 못하는 실수를 범해 한국의 승리가 확정됐습니다. 3연승을 달린 우리 팀은 이번 대회 6연승을 질주하던 홈팀 캐나다와도 접전을 펼쳤습니다. 3대3 동점이던 6엔드에 김은정의 활약으로 스틸에 성공해 리드를 잡았지만 이후 2차례 스틸을 당하며 9엔드가 끝난 뒤 8대4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6승 2패가 된 우리 팀은 현재 13개 참가팀 중 단독 3위에 올라 있습니다. 예선 3경기가 남아있는데 2위까지는 준결승에 직행하고 3위부터 6위까지는
4강행 티켓을 놓고 단판 승부를 치러야 합니다. 내일 열리는 일본과 라이벌전이 사상 첫 메달로 가는 길에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SBS 이상훈입니다. 끝난 줄 알았던 전쟁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태평양을 가르며 솟아올라 지구 곳곳을 초토화시킨 외계 괴물들이 더 거대해진 모습으로 돌아온 겁니다. 이들로부터 지구를 지키기 위해 로봇 군단을 앞세운 신세대 파일럿들의 사활을 건 전투가 펼쳐집니다. 독특한 소재와 웅장한 스케일로 화제를 모았던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갈 데가 없는 게 아니라 여행 중이에요. 애써 태어난 척 호기롭게 말했지만 현실은 나 좀 재워줄 수 있어? 치솟는 물가 속에 소소한 행복과 취향을 지키기 위해 집을 포기한 청춘의 선택은 어떤 결말로 이어질까요? 생물학적으로 남자는 독특한 색깔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안에서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고 가족과 함께 여름 휴가를 보내고 있던 17살 소년 앞에 한 청년이 나타납니다. 평범했던 하루하루는 낯선 떨림으로 흔들리고 이탈리아의 눈부신 햇살은 날카롭게 가슴을 찌릅니다. 퀴어 영화지만 원작 소설에 담긴 첫사랑의 감성을 섬세하게 스크린에 옮겨 아카데미 각색상을 받았습니다. SBS 김혜영입니다. 이어서 주식 시황 알아보겠습니다. 고보경 연구원입니다. 네, NH투자증권입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연방준비제도가 0.25%의 금리 인상을 결정한 가운데 소폭 하락했습니다. 반면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에 힘입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21.87포인트 상승한 2506.84를, 코스닥은 3.51포인트 오른 889.06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투자 주체별로는 외국인과 기관이 1,123억 원, 600억 원씩 매수세를 보이고 있고 개인은 1,696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증권이 오르고 있고 은행과 전기 가스업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소식에 은행주가 줄줄이 상승하고 있고 호텔신라도 1분기 호실적 전망에 힘입어 오름세입니다. 또한 중국의 환경 규제 강화에 따른 수혜주로 꼽히는 OCI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반면 현대차는 사흘 만에 내림세로 돌아섰습니다. 이 시각 현재 원달러 환율은 6원 내린 1,066.3원에 거래되고 있고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2.29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NH투자증권이었습니다. 네, 오늘 아침도 꽃샘추위가 이어지면서 어제만큼 추우셨을 텐데요. 그래도 한낮에는 기온이 좀 오릅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 11도로 어제보다 6도가량 높겠습니다. 하지만 바람은 여전히 강해서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낮다는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지역 낮 기온 보겠습니다. 춘천이 14도, 광주와 대구가 12도, 부산은 13도 등 어제보다 3도에서 9도가량 높겠습니다. 이어서 구름 모습 보시죠. 전국의 눈비구름은 모두 다 빠져나갔고요. 지금은 높은 구름만 지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구름 많다가 맑은 하늘로 되찾겠고요. 공기도 대체로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중서부 지방은 밤부터 미세먼지 농도가 다시 짙어지겠습니다. 해상은 여전히 바람이 거셉니다. 현재 동해와 남해상에는 풍랑특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내일까지는 바람이 강하겠고요. 물결도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부터는 포근한 봄 날씨로 회복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S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 사장, 뭐 이 바닥이 그렇게 만만해 보여? 아,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사람 구하는 것도 다 돈이야, 돈. 형님, 이거 무료입니다. 무료야? 네, 안녕하세요. 알바, 돈으로 뽑아라. 모바일로 쉽게, 빠르게, 무료로.
알바의 신기술 알바몬.